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만큼 서열의식이 강한 민족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어느 강사의 강연이 생각난다. 친구들 중에 아주 출세해서 잘 나가던 친구가 죽었다는 부음을 접했다. 장례에 간 친구들이 묘 앞에 강 쪽으로 길게 늘어섰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그들은 출세한 순서대로 섰더라는 것이다. 는 것이다. 흉어물 없는 친한 벗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열을 가리게 되더라는 것이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높은 서열의식이 잠재돼 있는가를 풍자한 말이다. 같은 피를 나는 동친 간 만남에서도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학렬을 따진다. 나보다 위 학렬인가? 아래인가를 따진 다음 같은 학렬일 때는 다시 나이를 따진다. 형님 뻘인지 아우 뻘인지가 파악되면 형님, 아우, 아저씨, 대부님이란 호칭을 쓰면서 원만한 대화와 친목이 이루어진다. 근래에는 양자제도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친족 간 양자가 존립했다. 큰 댁에 가게를 이을 사자가 없으면 대부분 작은 댁에 장자가 양자로 입적하였다. 내 고향의 정발장군 후손가의 제이 박사는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댁에 대를 잇기 위하여 양자로 출계하고 대신 자신의 자리에는 작은 댁 아우가 양자로 들어왔다. 아우가 직접 큰 집 양자가 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가문의 서열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큰 댁의 사자는 형제들 중 가장 연장자여야 한다는 장류유서의 법칙에 준한 것이다. 한국인의 활동 공간에는 어디에나 보이지 않는 서열이 매겨져 있다. 방, 회의 장소, 식사 장소, 술좌석에서도 서열이 있고 하물며 자동차에도 차종에 따라 상석과 하석이 가려진다. 내가 공직에 있었을 때 수없이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늘 서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한 사람이라도 좌석 배치를 잘못하게 되면 행사를 잘 치르고도 뒷말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들마다 잠재한 서열 의식이 있으며 이에 너그러운 사람은 별로 없다. 어떤 사람은 행사에 참석하러 왔다가 좌석 배치가 못마땅하다고 벌에 쏘인 사람처럼 쌩 가버리는 그 사람도 있다. 산 사람들의 일상사뿐만 아니라 망자에 대한 의식에도 서열이 있다. 오히려 산 사람보다 더 엄격하다. 재래의 예만 보더라도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에까지 위아래와 앞뒤가 있다. 진설할 때 그 조유리 시인이 그 좌포우회인이 홍동백선이 하는 것은 제사상에 올려놓는 순서와 위치를 말한다. 즉 대추가 제일 으뜸으로 맨 앞줄 첫 번째에 올리고 그 다음으로 밤, 대, 감 순으로 놓으라는 뜻이다. 신께 술이나 매행을 올릴 때에도 왼쪽에 먼저 오른쪽을 나중에 올리는 게 예절에 맞는다. 왼쪽이 고해신이이니 이는 남존여비의 사상에서 비롯된 듯하다. 우리의 신체 부위도 서열적으로 판단해왔다. 목 부위 이상 머리 부분을 가장 높게 보았고 배꼽이야 부분을 낮게 보았다. 또 왼쪽보다 오른손을 높은 서열로 귀하게 여겼다. 얼굴이나 수염을 만지거나 갓을 쓰고 벗을 때에는 오른손을 사용했는가 하면 발을 씻는다든지 용변 후 뒤처리를 할 때는 왼손을 사용했다. 발에도 서열이 있다. 남의 집 대문이나 방에 들어설 때 또는 사찰이나 향교, 서당에 발을 들여놓을 때 오른발부터 들여놓는 게 예의에 맞는다. 남의 집 대문 안을 왼발부터 들여놓는 것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로 여겼다. 유일하게 왼발을 먼저 들여놓는 곳은 상가의 문턱을 넘을 때이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존우비저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와 같은 모든 의식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관습이라 아직도 이들 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주고 받을 때 왼손에 잡았던 물건도 오른손으로 옮겨 전달하고 받을 때도 오른손이나 양손으로 받는다. 술자석에서 술잔을 주거나 술을 따를 때에도 반드시 오른손으로 따르고 받는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왼손으로 술잔을 권하고 따르거나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거나 명함 같은 것을 왼손으로 내민다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상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살면서
일거수일투족마다 서열이 존재하고 그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을까?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탓도 있겠지만 서열의식은 유교가 발상되기 훨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 30만 년 전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냥을 통한 유목 생활에서 벗어나 벼와 보리 농사를 짓는 등 영농을 통한 정착 생활로 변화되면서 한 곳에서 땅을 일구며 시족이나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 그러려면 그곳에는 반드시 엄격한 서열과 규율이 있어야 그들에게 안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처럼 긴 역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서열 의식을 다만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자나 맹자가 오늘날 평등주의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아닐지. 요즘 같은 글로벌 산업 사회에서는 그 같은 서열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퇴화됐지만 아직도 그 틀에서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서열 없인 질서가 깨지는 게 인간이나 동물의 세계이니까. 과연 위계 질서가 무너진 평등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일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다.